4월 1일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자녀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집에? 한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소식이에요? 학교를 이번 학기 내내, 휴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했어요? 네. 답답해하지 않고? 좀 어, 티네이저가 저는 둘이 또 있고, 좀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하고 집에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컴퓨터하고 잘 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채팅하고, 네. 게임하고, 네. 집에서도 잘 놀아요. 저희 이제 위에 첫째, 둘째는 뭐 너무 네.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나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아, 예, 했다니까. 그러면 방학이 없이, 그럼 쭉 지금부터 5월까지는 방학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방학이 뭐 의미가 없겠지만 또 방학은 방학이니까 그럼 거의 8월까지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수업은 하고 네,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여름방학은 여름방학대로 가고, 네, 그리고 9월에 어쩌면은 개학을 하겠네요. 네. 저 아는 선배님은 지금 졸업식도 해야 되고 프롬도 있는데 이제 학교 좋은 데 입학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졸업식도 못하고 우리 딸 졸업식도 못하고 대학을 가나 또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지금 세계적으로 돈을 굉장히 갑부들 있잖아요. 네, 이름이 오르내리는 제가 연세 많으신 그리고 또는 세상을 떠나신 그런 네. 분들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태어난 연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뭐 그 인생은 시, 타이밍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시기에 태어나서 자란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20년을 지나가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또 어떤 찬스가 있고 네. 어떤 기회를 잃어버릴까? 그것도 나중에 데이터가 나오고 연구가 되면 흥미로울 듯 싶어요. 네, 저희는 얻는 것보다 지금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뭐 잡도 완전. 잃고 있죠. 뭐 손님도 잃고 있지요. 그럼요. 뭐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937년, 38년 대공황을 겪으신 분들의 심정이 네, 어땠을까?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우린 아직 먹을 걸 위해서 줄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는 한데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LA 지금 그 경기 침체 때문일까요? 그 실업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네. 총기를 이용해서 자살한 사건 오늘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네. 아,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또 그런 생각 해봤는데 네. 점점 힘든 분들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국민 한 사람당 이제 1,200불씩 우리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저소득층,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하지 않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많이 네, 걱정을 하셨어요. 네네, 그게, 자세한 세밀한 부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네, 그 어르신들 가운데 SSI라고 저소득층이신 분들 받으시는 SSI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대요. 1200불을. 근데 음, 그 IRS가 만든 폼이 있는데요. 그 네, 양식을 제출을 하면 그 네. 양식을 제출을 하면 이제 그 1200불 현금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장애수당을 받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아, 그러면 네. SDI 맞죠, 그죠? SID? SSI, 아, SSI? SSI. 네, 예. 그럼 SSI를 받는 분들은 좀 네. 고령층이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고령층이시죠. 음, 이분들 네. 또 서류 접수하시고 이럴 때 네. 혼자 하실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못 하시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네,
노인 아파트에서 아마 서로 단체로 누군가를 모시고 온다거나 또는 자원봉사자와 아, 함께 한다거나 네. 아마 노인 아파트나 또는 노인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야 한인 될 것 단체들.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인 단체들, 뭐 한인 비영리 네, 단체들 이런 분들이 네, 이런 네, 부분은 좀 지원해 주셔서 네,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못했다 이런 분 안 생기게 네.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노인 아파트에 보면은요, 네. 그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또 계세요. 한두 아, 분씩. 그러시구나. 네, 그분들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 하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리고 미국에서 확진자가 막 늘어난 게 3월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코로나19가 LA에서는 적어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음, 당시에 독감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의 샘플 가운데 네. 일부가 코로나19 양성을 보였다고 해요. 아, 그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LA 카운티 일대의 의료진들이 한 2월서부터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상당수를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저도 2월 달에 독감 걸렸었거든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 몰라요. 독감인지 코로나가 몰라요, 지나갔는지 진짜. 저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벌써 왔다가 지나간 거 아니야? 막 저희가 그러고 그랬어요, 동료들끼리. 사실 1, 2월 달에 독감 환자가 엄청 엄청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독감 확진자가 막 생기고 전 세계로 데리고 오고 막 이럴 때 CDC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독감 환자에도 치유하기에 정신이 없다.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독감 환자 치유에 포커스를 두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네,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예. 네, 네. 실제로 LA 카운티 그리고 USC 메디컬 센터에서 3월 중순 무렵에 가벼운 독감 증세 때문에 치료를 받은 환자의 5%, 131명 가운데 5%에 해당하는 7명이 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 이분들은 자기가 감염된지 걸린지도 모르죠. 모르고 네. 자가격리 없이 그냥 막 일상생활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독감이라고 그쵸. 생각할 거니까 네, 네, 독감이라고. 네. 그러면은 뭐 한 사람만 가지고도 막 퍼지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미 그러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다 이거는 아, 이렇게 저희,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그 초반에 저희 그 방송 시작했을 때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2월 달에, 네, 어, 온갖 그 전시회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거. 예, 그게 많았죠. 많았었는데 안 컨벤션, 했단 말이에요. 예,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거, 뭐 의류 관련된 거, 네, 세계 네, 최대 전자쇼, 그 3월 2일인가 맞아요. 그렇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다 왔는데요. 거기 뭐, 거기서 또 얼마나, 만약에 이 사실이 2월부터 저희가 다 확, 퍼지고 있었다면, 네, 거기서도 얼마나 많이 퍼졌을까요? 엄청 전국으로, 빠졌을 거예요. 세계로, 그렇죠. 네. 네, 아, 그거를 참, 너무 거기서 이제 조금, 실패한 거예요. 네, 거기서 좀 실수했죠. 그죠? 예, 그때부터 조금 조심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당시에 들은 뉴스가 우리는 예.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쯤이야,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잖아요, 2월에. 맞아요. 그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뭐 12,000명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네네, 때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랬네요. 지나고 보면 보이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우리의 삶이 왜 맨날 그런 걸까요? 네. 미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생긴 날하고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생긴 날이랑 같은 날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같은 아, 날인데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야, 초기 대응이 참, 얼마나 중요하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음.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정말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3월쯤 되면서 2월 한 중순, 한 말쯤 되면서요. 네.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건 뭔가 답이 있기 때문에 이러겠지. 저는 어디 뭐 숨겨둔 백신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맞아요. 그때 방송에도 살짝 그런 네, 얘기 네, 전 언급하셨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아무것도 없어요. 땅덩어리가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한국은 네, 작고. 네. 그래서 널찍널찍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 참. 아, 우리 그 또 총기 얘기했었잖아요. 총기 판매 네네네.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네, 네, 미국에서는 총기류를 사려면은 신원조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신원조회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370만 건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그거 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총기 구입을 하려고 신원조회를 의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오마이 이- 가시네요. 네, 1998년 이래 월별 기준으로 역대 와, 최다 건수라고 해요. 와, 와, 진짜 네. 자, 진짜 대박이네요, 대박. 우와, 그나마 예. 신원조회를 해서 총기를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 언더로 아, 블랙마켓에서 블랙마켓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신원조회가 안 되잖아요. 와, 참,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총기를 구매를 했다는 거죠. 좀 사람 조심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총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죠. 없지만, 네. 뭐 괜히 이렇게 저도 뭐 스트레스 없지만. 받고 다 뭐 불안 심리들이 많은데 좀 예민해질 수 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 어, 유튜버 하시는 분 가운데 네. 건설트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네. 와, 그게 진짜 충이더라고요. 와, 보는데, 네. 제가 가슴이 콩강콩강 하는데, 그분께 이렇게 막 분해도 하고 조립도 하고 막 하시는데 엄청 멋있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말 부담됐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치가 않죠. 그게 뭐 네, 좀 뭐 그런 거 그 집안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 그러니까요. 저거 집에 놔뒀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걱정들 다른 하시는 분들. 일이 예, 예. 생기죠. 그러게요. 아이들이 모르고 잘못 만졌다가 총기 사고 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스테이 앳홈 그 결정이 날 때, 에센셜 그 비즈니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좀 더 이제 클로즈를 하거나 재택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처음에는 촉부상은 에센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네. 가게문을 못 열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풀렸어요. 음, 왜냐하면 총기협회의 어마어마한 로비로, 그렇죠. 압력으로. 네. 참. 미국의 총기 문제는 정말 풀 수가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총기 관련된 문제는, 제가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넷플릭스에도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로비와 관련된 어떤 이런 네. 무기와 관련된 이런 이 로비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가 꽤 있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정치권하고 굉장히 결탁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와, 그 영어로 된 걸 그런 다큐멘터리를 다 이해를 하시는군요. 와, 너무 부럽습니다. 자막 틀어야 돼. 어떨 때는요, 어떤 거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네, 과학적인 내용, 막 이런 거 네.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보다가 말고 저는 그러는데, 아, 그 볼 수 있으니 참 그런 거 아마 좋은. 그쪽에서 뭐 정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총기 관련된 그런 협회라든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네. 아무래도 기부를 많이 받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을 네, 거예요. 그런데 꼭 참석하고, 카메라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서 누가 그 녹음기로 녹음해 온 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총기 예, 부분은 뭐 단순하게 왜 총기 소지를 허가하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총기 관련한 역사가 건국서부터 지금까지잖아요. 미국의 역사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건국할 때부터 총 들고 시작한 건데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총으로 건설한 나라라고 해도 맞아요. 빈말이 네,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법 규정을 해서 규제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왜 총을 가지려고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서부 시대도 아니고. 제 주변에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예. 예전에 뭐 지진 같은 거 뭐 겪은 사람도 있고 폭동 겪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겪은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게 미국이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음, 네. 어느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네요. 은근히 차에 총 갖고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헉, 어머나. 트렁크에 뭐 트렁크예요? 네, 갖고 다니는 사람도 예. 있고 예. 아니면 뭐 요새 같은 때는 저 지인은 뭐 동네에서 뭐 사러 갈 때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나간다고 그래서 그걸 왜 갖고 나가냐고 제가. 뭐 사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슈퍼마켓 가는데 총기 들고 나간다는 근데 뭐 그런 데 얘기잖아요. 가는데 우리 여기 동네가 조금 무서운 데가 있어서 나도 무서워서 갖고 나간다고 그런 얘기 하고 그래요. 음, 아니, 그런 동네는 안 가시면 되지. 글쎄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동네 지나갈 때는 어떻게 길을 잘못 들거나 네, 또는 뭐 프레이가 막혀서 이제 우회를 해서 가야 된다거나 네. 그럴 때 이렇게 쓱 지나갈 때는 조금 무섭기는 해요. 제가요, 미국을 처음 왔던 게 1996년쯤에, 네, 잠깐 여행으로 한번 와봤었거든요. 그러다 제 친구를 예, 만났는데, 네, 얼바인 살았던 친구인데, 예.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문을 주섬주섬 다 이렇게 도어를 다 닫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코리아타운이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아, 8가를 지날 때예요, 8가. 예. 그래서, 여기 너무 무섭다고. 팔가 같으면 그때쯤이면은 아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좀 그렇죠. 가지실 만해요. 왜냐면 얼바에는 그때 막 이제 신생 새로운 도시로 막 이제 떠오를 때라서 그렇죠. 막 개발되고 있는 때라서 널찍널찍하고 깨끗하고 막 그렇죠. 어머 그것만 봐서. 네,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얼바인이라면은 그때 동물 그 분비물 냄새도 좀 나고 막 그랬을 음, 텐데 시골에서 모르겠습니다. 도시로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이거는 아직 뭐, 발표가 됐거나 확정된 얘기는 아닌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발병 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선 운항 중단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건 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뭐 지역별로 아니면 주별로 뭐 봉쇄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너무 퍼지지만 않았으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네요, 오늘도. 네, 저희는 여기까지 LA 소식들을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